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전지의 여러 가지 특성 평가 요소로서 오픈 서킷 볼티지, 그리고 숏 서킷 커런트 덴시티, 그리고 필 팩터, 파워 컨버전 에피션시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외에 퀀텀 에피션시라든가 스펙트럴 리스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은 그 외 특성 측정 요소인 저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테스터 기기의 각종 컴포넌트 및 그 컴포넌트로부터 올 수 있는 에러 사항에 대해서 에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된 학습 목표는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 테스터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테스터 컴포넌트에서 올 수 있는 에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VOC, JSC, 필 팩터, 에피션시 이외에 또 다른 특성을 측정을 하자면 뭐를 측정을 하냐 하면 IV 커브로부터 JV 커브로부터 저항이라는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렬 저항이고요. 두 번째는 병렬 저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렬 저항은 뭐고 병렬 저항은 뭐고, 얘를 우리가 알아낸다면 어떤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렬 저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직렬 저항은 디바이스 자체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즉 우리가 태양 전지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PN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에는 또 어떤 전극이, 이쪽에는 어떤 전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생기고 홀이 생기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었고요. 홀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리고 이 전극을 다 통과해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흐르는 이 전자는 P형 반도체의 저항, N형 반도체의 저항 모두 겪게 될 거고요. 또한 전극의 저항, 그리고 각 층이 컨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저항을 모두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과 컨택 저항을 합해서 태양전지의 직렬 저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렬 저항은 주로 어떤 특성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IV 커브를 측정하였을 때, 이렇게 태양전지 특성을 측정하였을 때요, 우리가 얘가 얼마나 네모에 가까운가를 필 팩터라고 했었는데, 이 직렬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필 팩터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 팩터가 떨어지면 VOC와 JSC가 같다고 하더라도 필 팩터가 떨어지면 이 태양전지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즉 더 적은 와트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필 팩터가 낮다라고 하면 이 소자의 저항이 높구나, 직렬 저항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 물질 자체의 저항과 컨택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병렬 저항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뭔가 원래 전자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렬 저항은 어떤 또 다른 어떤 대안의 전자 흐름 통로가 있지 않은가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얘가 있게 되면 태양전지의 특성 중 어떤 것을 먼저 감소시키냐 하면 이 오픈 서킷 볼티지를 감소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패스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패스가 있다는 얘기는 리키지 커런트 패스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리키지 커런트가 있게 되면 이렇게 댐이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댐에 차 있는 물의 포텐셜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즉 VOC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태양전지, 일반적으로 평소에 만들었던 태양전지보다 이번에 만들었을 때 아니면 이런 처리를 하였을 때 VOC가 작게 나왔다라고 작게 나오는 결과를 얻게 되면 뭔가 리키지 패스가 있구나. 즉 병렬 저항이 작게 됐구나. 그래서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자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직렬 저항은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 그 길에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을 거고요. 병렬 저항은 다른 경로를 따라 흐르는 이 패스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새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렬 저항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렬 저항, 병렬 저항, 저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정량을 해야 어느 정도 좋은지 어느 정도 나쁜지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먼저 그 전에 간략히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얘를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IV를 찍으면 원래는 여기 같이 그리면요, IV가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일사분면으로 뒤집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대로 요 아래 그래프를 갖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태양전지에 IV를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VOC고 여기가 JSC가 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VOC, JSC 뒤에 가면 훨씬 복잡한 수식이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는 여기가 커런트고 여기가 볼티지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슬로프로부터, 즉 기울기로부터 저항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 0V JSC인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 즉 이 기울기면 뭐죠? X 증가분의 Y 증가니까 V분의 I가 되게 될 거고요. 자, 오메 법칙에 의해서 V 이꼴 IR이니까 R은 I분의 V가 될 것이고, 즉 이 그래프의 슬로프의 역수를 하게 되면 저항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저항을 우리가 보통 병렬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끝부분, 더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부분에서의 저항을 갖다가 직렬 저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슬로프 V분의 I의 역수, 슬로프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슬로프 SLOPE 슬로프 1의 역수는 바로 션 레지스턴트가 될 거고요. 병렬 저항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의 기울기인 슬로프 2의 역수는 바로 직렬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한 수식을 이용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태양전지 특성 평가를 하면 이와 같이 퀀텀 에피션시, 오픈 서킷 볼티지, JSC, 그리고 필 팩터, 그리고 효율 등을 찍고 그 외에 저항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변수들이 태양전지 특성에 영향을 더 미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온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자가 그 서멀 에너지를 받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더 쉽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밴드 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태양전지가 나타내는 숏서킷 커런트 덴시티, 즉 라이트 제너레이티드 커런트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밴드 갭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픈 서킷 볼티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태양전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특정한 일정한 온도에서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또 빛의 인텐시티도, 빛의 세기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측정을 합니다. 주로 원선 조건이라는 조건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원선은 얼마를 의미하냐면 1kW per square meter, 단위를 환산하면 100mW per square 제곱센티미터 조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VOC, JSC, 필팩터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얘네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태양전지 특성을 재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태양전지와 다른 사람이 만든 태양전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온도나 빛의 세기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어떤 게 더 좋은 태양전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해놨냐 하면 스탠다드 테스팅 조건을 정해놨습니다. 아니면은 얘를 정해놓지 않으면 태양전지 어떤 게 10%고 어떤 게 11%라고 하더라도 11%가 좋은지 10%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해놓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트럼에 대한 것인데, 스펙트럼은 중위도 지방의 평균 스펙트럼인 AM1.5G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주에서 쓸 건 지난번에 AM0에서 측정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표면에서만 생각하면 주로 1.5G에서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얘는 이제 스펙트럼, 파장에 따른 인텐시티 이 모양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얘가 얼만큼 클지 작을지는 인텐시티에서 결정이 될 건데, 그 인텐시티는 어떤 조건에서 측정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원선 조건에서 측정을 합니다. 즉 1kW per square meter 또는 100mW per square centimeter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는 특정 조건에서 측정을 하는데 25도씨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도씨 뭔가 다 보통 우리가 물리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다 켈빈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 300K가 아닐까? 25도씨와 비슷한 300K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얘만은 도시 조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섭씨 온도를 사용하고 있고 25도씨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항들이 바뀌게 되면 컨택 저항이나 이런 게 바뀌면 직렬 저항이 바뀌게 되고, 직렬 저항이 바뀌면 필 팩터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항도 측정할 때 저항을 최소화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조건인 4포인트 프루브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IV를 찍는데 2개로 찍는 게 아니라요, 4개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하실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4포인트 프루브에 대한 그런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 스탠다드 조건이라고 하고, 얘네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태양전지를 찍어야 될 거고요. 그거로부터 태양전지의 IV를 찍어야 될 거고, 그거로부터
VOC, JSC, 필팩터, 효율, 저항 뭐 여러 가지들을 얻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설비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뭘 살펴볼 거냐면 라이소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소스가 파장도 결정하는 걸 거고요. 인텐시티도 결정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라이소스가 가장 중요한 특정 컴포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라이소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이 뭐에 만족해야죠? 예, 1.5G, AM 1.5G에 만족해야죠. 이거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불일치도가 1% 이하가 돼야 이제 좋은 라이소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스펙트럼과 인텐시티 같은 게 태양전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태양전지가 있으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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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원선이고 여기는 투선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얼만큼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간 불균일도가 공간 불균일도가 1% 이하여야만 이제 좋은 라이소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태양전지를 측정을 하면 빛을 비춰주고 태양전지를 찍고요. 그 다음 셀도 또 측정을 해야 되고 할 겁니다. 또는 IV를 찍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빛이 깜빡깜빡인다고 해보자고요. 원선이고 다른 데도 다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데 중간에 자꾸 깜빡인데요. 그러면 측정할 수 있을까요? 태양전지를? 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이 빛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시간에 따라서 인텐시티나 스펙트럼이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율이 1% 안쪽으로 들어야지만 좋은 라이소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라이소스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요. 각각 등급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등급이 있냐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펙트럼에 대한 값을 보고요. 예, 정확하게 이제 스펙트럼 미스매치, 스펙트럼 매치가 얼만큼 잘 되느냐 얘를 보게 되고 이 값이 0.75에서 1.25% 안에 들어온다. 즉 AM 1.5G 조건에서 왔네요. 이제 AM 1.5G의 조건에서 0.75에서 1.25%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얘를 A등급이라고 매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B등급은 0.6에서 1.4%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C등급은 0.4에서 2%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C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건 요 순서와 동일한데요. 공간 불균일도입니다. 예. 자, 공간적으로 얼마만큼 유니폼하냐를 보게 되는데 얘가 2% 미만이 됐을 때를 A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 미만이 됐을 때를 B등급, 그리고
10%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 우리가 얘를 C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균일하냐인 겁니다. 시간에 따른 안정성인데요. 시간 안정성은 크게 단시간과 장시간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눌까요? 여기 장시간, 여기는 단시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장시간적으로 0.5%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A등급이고요. 2%는 B등급, 죄송합니다. 10%는 C등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시간으로는 2%, 5%, 그리고 10%가 된 경우를 갖다가 C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소스가 A다, ABA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스펙트럴 매치는 A등급이다, 즉 0.75에서 1.25 사이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공간 불균일도는 B등급이다, 즉 5%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안정성은 A등급이다, 즉 장시간적으로는 0.5%, 단시간적으로는 2% 정도 내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회사에 가신다고 라이소스를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 본인이 어떤 자재나 이런 쪽에 관련돼 있어서 사신다면 그 라이소스를 사실 때 이 등급을 보시면 A등급인지 AAB인지 ABA인지 AAA인지를 보시면 그 라이소스의 질을 아실 수가 있는 걸 거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더 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소스를 다 만들어진 라이소스는 이렇게 A, B, C, D 등급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라이소스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라이소스의 그 빛 원천은 주로 뭐를 사용을 하냐 하면 제논 아크 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AM1.5G 필터를 이용하고 뉴트럴 덴시티 필터를 이용하고 디퓨저를 이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특성을 갖는 라이소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논 램프 말고 다른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냐면 할로겐 램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다이크로익 필터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IR 쪽에서는 원래 AM1.5G보다 약간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리고 UV는 조금 약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래 AM1.5G가 파장별로 이와 같은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였을 때는 IR 쪽은 좀 강하고 UV 쪽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이시나요? 얘가 이제 할로겐을 사용을 한 거고요. 얘는 AM1.5G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할로겐 램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라이소스를 사용을 해서 태양전지의 특성을 측정을 하면 VOC, JSC 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얻은 다음에 저렇게 좋은 라이소스를 가지고 했는데 맞겠죠. 그런데 틀렸냐 안 틀렸나 검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 1%의 에러들이 합쳐져 가지고 좀 더 큰 에러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에러를 보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JSC를 얻었는데 우리가 ABA 또는 좀 더 나빠서 BBB의 라이소스를 사용해서 측정했더니 JSC가 10이 나왔대요. 근데 얘가 맞을까요? 라는 것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정법은 어떤 거냐면 같은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갖는 그런 태양전지를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만든 태양전지 뭐라고 할까요? 태양전지 A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가 10이 나왔어요. 네. 근데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뭘 갖고 있냐면요. 또 다른 태양전지를 갖고 있어요. 얘는 어떤 태양전지냐면 공인된 태양전지예요. 뭐냐면 AM 1.5G에서 찍으면 JSC가 얼마가 나온다고 공인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이 나온다고 공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용한 그 BBB 라이소스에다가 비춰요. 그랬더니 JSC가 얼마가 나왔냐면 자, 표준 조건에서 공인 조건에서는 20입니다. 공인 조건에선. 근데 우리가 사용한 이 BBB라는 라이소스에서는 2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에러가 있네요. 즉 10%가 특성이 더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정하냐면 얘도 10%만큼 더 나온 값인 거죠. 얘도. 즉 이 10이라는 값은 원래 어떤 값에서 10%가 더 나와서 된 값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값으로 10%만큼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9.1% 정도가 되나요? 대략 9% 정도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9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JSC가 우리가 BBB 라이소스를 이용해서 10을 얻었지만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10이 아니라 9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럴 리스폰스가 갖는 표준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보정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얘를 보정을 해줄 수 있냐면 이 태양전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A라는 태양전지에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측정을 해서 얘를 JSC로 환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했었죠?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찍으면 걔는 EQE랑 연관이 있었고요. EQE는 그 태양광의 라이트 스펙트럼이랑 곱해주게 되면 숏서킷 커런트 덴시티로 환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JSC를 찍는 것이 아니라 JSC를 찍으면 너무 AM 1.5G랑 안 맞아서 에러가 많이 나니까 그냥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찍어서 즉 각 파장별 효율을 찍어서 걔를 각 파장의 세기 AM 1.5G의 각 파장의 세기랑 곱해줘서요 최종적으로 JSC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라이소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 JSC를 보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결할 수 있냐면요. AM 1.5G에 대한 1.5G로부터 벗어난 거에 대한 에러 요인, 그리고 원선으로부터 약간 흔들리는 거에 대한 에러 요인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세 번째, 온도일 겁니다. 온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VOC나 JSC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온도를 2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될 거고요.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측정하는 데 있어서 메탈 블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메탈 블럭 위에 놓고 태양전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탈 블럭은 그냥 메탈 블럭이 아니라 여기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찬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25도씨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내려주는 겁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5도씨로, 즉 안에 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25도씨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배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에서 왜 열이 났냐 하면 빛을 배에 계속 비춰줬기 때문에, 태양전지에 계속 비춰줬기 때문에 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빛을 잠깐 비춰주고, 즉 IV를 찍는 겁니다. 즉 플래시처럼 깜빡할 때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IV를. 그러면 열이 날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지만 문제점은 그 깜빡할 동안 IV를 찍을 수 있느냐, 스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 플래시 섬광을 이용을 해서 태양전지의 특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4포인트 프루브 방법인데, 4포인트 프루브 방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아까 저항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프루브를 놓다 보면, 이렇게 놓다 보면 잘못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컨택 저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했냐 하는 건 4포인트 프루브를 당연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해서 잘 만들어졌나, 잘 측정을 했나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 소스를 제어하고 보정을 하고 온도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컨택 저항에 대한 생각을 해줬을 때 우리가 올바른 측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OC나 JSC에 더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저항에 대한 측정을 해준다고 했고요. 저항은 직렬 저항, 병렬 저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직렬 저항은 컨택 저항이 있고 그 소재 자체에 저항이 있고요. 얘가 높아지게 되면 필팩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렬 저항, 션 레지스턴스가 있는데 얘는 리키지 커런트와 같이 얼터너티브 커런트 패스가 있을 때 이 병렬 저항이 낮아져서 태양전지 특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주로 오픈 서킷 볼티지를 낮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뒤에 나오는 복잡한 수식을 다룰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온도도 영향을 주고요. 빛의 인텐시티도 영향을 주고요. 하기 때문에 실제 태양전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만든 태양전지가 좋은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조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M 1.5G의 스펙트럼에서 측정을 하고요. 인텐시티는 원선, 즉 1kW/square 또는 100mW/square 제곱센티미터에서 측정을 하고요. 온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25도씨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포인트 프로브를 사용을 하고요. 이를 쓸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은 라이 소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 소스를 좋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등급은 크게 스펙트럴 매치, 그리고 불균일도, 이라디에이션의 불균일도, 그리고 시간 안정성을 기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을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첫 번째 항목이 스펙트럴 매치, 두 번째가 이라디언스, 인호모지니티, 세 번째가 시간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인 소스의 램프는 제논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JSC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펙트럴 레스폰스가 같은 태양 전지를 이용을 해서 JSC를 보정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태양 전지의 스펙트럴 레스폰스를 재서 얘를 JSC로 환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온도 테스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메탈 플러그를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또는 섬광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프루브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프루브를 사용을 하고 컨택 저항 문제가 있는지, 즉 프루브에 의한 어떤 저항이 추가된 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측정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태양전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스탠다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스탠다드 조건, 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룬 후 태양전지 디자인 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